성공의 속성, 성공의 시크릿 소사이어티. 마이클 콜린스가 해낸 가장 인상적인 일은 사실 암스트롱 올드린과 함께한 그날의 달 착륙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한 성공의 의미에 다른 삶을 살아냈다. 그것은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업적이다. 마이클 콜린스가 달 탐험에서 돌아와 패배자처럼 행동했더라면 비참한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그가 달 착륙 임무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네, 우리는 달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했으니 나도 달 표면을 밟았다면 분명 좋았겠죠. 콜린스에게도 달에 착륙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으니 그가 달 표면을 걷지 못해 억울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를 정말로 비난할 사람이 있었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이클 콜린스는 스스로 정의한 성공의 의미를 굳건히 지켰다. 콜린스는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았고 그 임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데 집중했으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역할을 받아들였다. 콜린스는 자기가 이런 성취를 돌이켜보며 나는 달 탐험에서 내가 맡은 임무, 내가 수행한 역할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3명의 역할이 모두 필요했어요 라고 말했다. 놀라운 지혜와 성숙함, 자신감, 겸손이 있어야만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 콜린스는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잘 해내는데 만족했다. 이렇게 행동해서 얻는 보상은 명성이나 주변의 관심이 아니었다. 더 큰 임무에 공헌할 수 있는 특권이었고 그런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다. 콜린스는 공적을 뽐내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의가 모든 사람의 기회를 이해했다. 마이클 콜린스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달에 가는 것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여론하는 관심을 얻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해야 최대한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역량을 지녔으면서도 겸손함과 영향력을 잃지 않은 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마이클 콜린스와 같은 태도다. 제임스 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히가를 가리켜서 닌자라고 부른다. 이는 애플이 아이튠즈를 비롯한 1급 기밀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그가 은밀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히가는 스티브 잡스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잡스를 대신해 회의에 참가하고 협상을 했다. 애플이 음악 산업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이기 위해 음반사 임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히가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다. 당연히 한 말이지만 잡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대단히 유능하고 신중한 직원들 없이는 애플을 경영할 수 없었다. 잡스에게 히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히가는 그 역할을 특별작전으로 받아들였다. 히가는 애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숨겼다. 히가의 한 친구는 내게 그는 잡스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10년 동안 투명 인간으로 지냈어요 라고 말했다. 비올라 스폴린 역시 방송을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중문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분명히 들어봤을 것이다. 스폴린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연극 감독으로 일하면서 배우들에게 현재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실생활에 자기 역할을 수행하듯이 즉흥적으로 행동해보라고 권했다. 스폴린은 이 방식을 가리켜서 연극 게임이라고 칭했다. 몇 년 뒤에 스폴린의 아들이 시카고의 세컨드 시티라는 극장을 열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연극 게임을 즉흥 연극에 적용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즉흥 코미디를 만들어냈다. 지난 40년 동안 세컨드 시티는 SNL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의 혈압 역할을 했다.
비올라스 폴린의 업적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현대의 즉흥 연극도 세컨드 시티도 SNL도 없었을 것이다. 스티브 카렐부터 빌 머레이까지 세컨드 시티와 SNL 출신 배우들 역시 주목받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스폴린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가 않다. 콜린스와 희가 스폴린의 공통점은 뭘까? 그들은 차세대 거물이 되겠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재능을 꽃피웠으며 그 결과 자기 업계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성공을 남들과 다르게 정의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일원이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남의 관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중대한 업적에 기여하며 이기심에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뒷받침한다. 성공의 시크릿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시크릿 소사이어티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들이 내게 영감을 주었듯이 당신에게도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선례를 따라가면서 내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 시크릿 소사이어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성공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보람차게 살아간다. 일에서 충실한 성취감을 느끼며 이 감정은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남들이 이기도록 돕는다. 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도록 만든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무대 뒤에서 활약하는 역할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늘 목적 지향적이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보다도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만약 당신이 이를 선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모습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에 휩싸여서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운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요구한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 대한 남들을 생각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하는 법을 배워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다시 정상 궤도로. 내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은 지난 몇 년 동안 꽤나 큰 폭으로 바뀌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100만 집을 사려는 꿈을 꾸었고 존 메이어 같은 위대한 가수가 되겠다고 굳게 열심했던 때도 있었다. 이제 내게 성공이란 단어는 명성이 아니다. 직함이나 연봉도 아니다. 끊임없는 인정도 아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집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성공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시크릿 소사이어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마음가짐을 갖기는 쉽지 않기에 이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랫동안 수련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동의하게 된다. 장담컨대 마이클 콜린스도 아폴로 11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매일 매 순간 지극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굳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매 순간 나는 정말 만족해. 내가 여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딱히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끔씩은 내 공로를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도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 멘토들에게 다시 자극을 받곤 한다. 그렇게 정상궤도로 돌아갈수록 더 평화로워진다. 또한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끊임없이 찾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는 좋지 않을까?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성공을 다시 정의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기도록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 말자. 성공은 저녁에 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자. 한 번에 한 인생씩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에 있을까? 소방관의 태도로 살자. 누가 공로를 차지하든 상관하지 말자. 무대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는 힘겨운 도전자와 맞서야 한다. 길을 잃게 하는 길이 있다.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꿔왔던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팀 캐리. 몇 년 전에 친구 앤드루와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브리토를 먹으며 늘 그렇듯이 상가일 서로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 중에서 앤드루가 몸을 숙이더니 요즘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했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앤드루가 16살이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흠뻑 빠져 돌아왔다. 그 순간 나도 저걸 해야겠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될 운명이야 라고 외쳤다. 음악가가 되는 여정이 나선 지 15년째 되던 해의 앤드루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음악계에서의 성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느꼈다. 당시 앤드루는 술을 끊은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가 뭔가 바꾸지 않으면 다시 술에 입을 댈 것 같아. 공황발작이 심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상황이 앤드루에게 더없이 좋았던 때에 일어났다. 겉보기에 그의 앞에는 탄탄 대로가 펼쳐진 것 같았다. 그는 투어를 돌고 있었고 하룻밤에 티켓 수백 장을 팔았다. 운영팀 예약 대행 음반사가 그를 지원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비교라는 덫에 걸려서 후적되고 있었다. 비교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차트에 올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못 미친다고 느꼈고 삶의 전부를 그 대가로 치르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잠도 잘 수 없었다. 때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야겠어. 계속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게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정말 놀랍게도 앤드루가 쭉 이런 시기였던 것은 아니었다. 음악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열정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에게 음악은 표현 수단이었다. 안식처이자 탈출구였다. 앤드루는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직업 뮤지션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꿈을 버릴까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 우리를 끌어내리는 마음가짐, 마이클 콜린스 같은 태도와 관점은 지배적인 문화에 어긋난다. 직관에도 어긋난다. 시크릿 소사이티 방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마음가짐은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다. 이 마음가짐은 오로지 관심, 칭찬, 명성, 직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SNS 팔로워가 늘을 때까지, 영상 조회수와 댓글이 늘어날 때까지, 파격 승진할 때까지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이에 맞서 싸우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관심과 인정만을 바라는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다.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다 했네요. 팀 슈러.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어디서 비롯될까?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은 문화 전반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성공한 자기 모습을 전이하는 방식, 인플루언서, 문화가 유행하는 분위기, 유명한 계정이 되겠다는 집착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하찮게 느낀다. 따라서 팔로워와 좋아요 수를 늘리려고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애쓴다. 이런 경향은 개인 프로그램과 경쟁 유도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모두가 15분간의 명성 빨리 정성에 오르는 방법을 찾는다. 아이돌, 더보이스, 마스터 셰프 같은 프로그램 역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키운다. 자기 안에 대단한 재능이 있지만 아직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라고 말한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그런 서서히 정심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얼마나 재능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라고 말한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이 손에 넣으려고 아둥바둥한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출세를 하거나 직접 회사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자신의 성공을 남들에게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불러오는 초조함에도 있다. 몇 단계를 건너뛰고 즉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들에게 존경과 감탄을 얻겠다는 생각에도 있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사고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 증상은 다음 6가지다. 첫째, 분투, 비교, 망가진 관계, 실패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확인 갈구, 영향력 추구. 위 목록을 읽을 때 어떤 항목이 눈에 띄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연봉을 자랑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감탄을 얻으려고 유명한 지인의 이름을 들먹인 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다.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멋진 프로젝트를 떠벌리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대단해지겠다는 시도가 바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다. 몇 년 전에 건강을 갖다가 어떤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친구는 어떤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그 여성은 고개를 뒤로 젖히다니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요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혹은 왜 유명해지고 싶은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최종 결과만을 원한다. 남들이 감탄하는 직함, 좀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간절하게 원한다. 모든 것에서 즉시 신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 남들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하고 싶은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결국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스포트라이트 마인드는